오늘의 사연은 시아버지께 뺨을 맞고 이혼을 고민 중이신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정말 제목만 봐도 벌써부터 막장의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과연 무슨 내용의 사연인지 지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아직 아이는 없고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일단 신랑은 저와 동갑이고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헬게이트라는 걸 알면서도 결혼했습니다. 그만큼 신랑을 사랑했고 믿었으니까요. 지금도 신랑은 너무 사랑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혼을 요구 중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현재 저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신랑이 공부 중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 시부모님 또한 도와주실 여력이 되시지 않아 저희 집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물론 제 이름으로 집을 샀고 현재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결혼 후 6개월 뒤 연구원으로 취업이 되었고 저는 아직도 꾸준히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집이 좁아요. 20평대 아파트인데 아무리 20평대라 해도 서울 도심에 있기 때문에 값은 꽤 나가는 편이고요.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강조할 것은 신랑과 저는 정말 천생연분이다 싶을 정도로 잘 맞고 얼굴 붉히는 일이 시부모님을 빼면 전혀 없습니다. 신랑은 정말 제게 있어선 최고의 신랑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시댁, 정말 좋게 볼래도 좋게 볼 수 없는 이 거지 같은 시댁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생기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시댁은 정말 궁핍합니다. 어머님 혼자서 식당 일을 하시고 아버님은 집에서 하루 종일 탱자탱자 노십니다. 한때 잘나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이력 때문에 웬만한 일은 하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약 7년 전에 퇴직금을 포함한 6억이나 되는 돈을 주식에 쏟아부으셨다가 폭삭 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버님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자꾸 주식을 하려고 하십니다. 없는 돈으로 용돈벌이라도 하시겠다면서요. 뭐 제가 드린 돈도 아니고 제 일도 아니니 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인간 같지도 않아서 상종을 안 했던 게 더 크지만요. 신랑 또한 아버님을 극도로 싫어해요. 말 자체도 섞지 않고 명절이면 조부모님 댁으로 가서 제사만 지내고 바로 저희 친정으로 갑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더 따르고 좋아해요. 그래서인지 아버님은 신랑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저는 절대 확답을 드리지 않고 신랑과 상의해서 신랑을 통해서 답드린다고 하면서 항상 회피했었고요. 말이 길었네요. 일단 문제의 발단은 약 1년 전 아버님의 대출 요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꽤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양평에 들려 계곡에서 또 한 이틀 정도 있게 되었어요. 즉흥적인 일이긴 했지만 모두들 즐거워하셨고요. 그때 아버지랑 신랑 그리고 시아버지 이렇게 세 분이서 술을 좀 거하게 드시게 됐는데 저희 아빠가 실은 여기 양평에다 땅을 좀 사놨다고 나중에 은퇴하면 이곳에서 낚시나 하면서 살 거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신랑한테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 나중에 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마.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나봐요. 이때까진 분위기 좋았어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와서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버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까지 대출이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서 그건 왜 물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자신이 지금 투자할 곳이 생겼는데 대출을 받아서 1억만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대답 안 했더니 왜 아직도 그 집 명의가 자신의 아들 거로 안 되어 있고 너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분명 사돈이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하셔놓고는 결국 말뿐이냐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면서요. 그래서 더 상종하기 싫어서 대놓고 아버님 이건 일단 신랑에게 말은 할 거고요. 전 절대 대출 못 해드려요. 그렇게 아세요.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신랑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고 결국 신랑이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어요. 사실 여태까지 자잘하게 용돈 달라고 떼쓰시고 어느 날은 홈쇼핑에서 제 신랑 이름으로 잔뜩 뭘 주문하시고는 제게 문자로 띡하니 계좌번호를 보내시고 그래서 일부러 주문 취소도 여러 번 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시부모님께서 지하에 사세요. 그것도 월세로. 그런데 약 800만원짜리 옥침대를 주문하실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월급 받으면 30만원씩 생활비 하시라고 어머님 통장으로 붙여드리는데 그것도 자신의 통장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1년 동안 제가 이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진짜 넌덜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런 짓을 하실 때마다 항상 고통받는 건 저희 신랑이었고요. 아무튼 저 일이 있고 나서 아버님께서 한동안 저희를 부르지 않으셨고 제게 연락도 안 하셨어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이번에 친정 아빠가 양평 땅에 집을 올린다고 급전이 필요한데 현금이 돌지 않는다면서 신랑과 상의해서 약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갚을 테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털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어차피 이 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고 저희도 솔직히 내후년에 이사를 계획 중이었어서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부모님께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도 흔쾌히 수락했고 바로 대출을 받아 저희 아버지께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계곡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엄마가 너네 그 대출받은 그 돈 잘하면 10월이면 정리될 것 같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 솔직히 신경도 안 썼어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 부모님 돈이니까요. 근데 그날 시부모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잠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싸가지가 없다느니 배웠다고 맨날 공평, 형평 찾는 것들이 이렇게 부모가 아무것도 없다고 개무시를 한다느니 전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는 대출 안 받아주고 우리 아버지는 받아줬다고 난리더라고요. 결국 신랑이 화를 내면서 그 집이 아버지 거냐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도 아니다, 장인어른 거다, 왜 남의 것에 욕심을 내냐면서 막 몰아붙였어요. 그러다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신랑이 해선 안 될 말들을 했어요. 영 끊고 살겠다, 제발 염치 좀 있어라, 내가 다 부끄럽다,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드디어 부자의 연을 끊는구나 그러시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돌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저도 신랑 따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시엄니가 눈이 뒤집어져서 제 등을 떠밀면서 나가라고, 잘난 네 집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길로 저 혼자 차 끌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비번 바꾸고 신랑 짐을 마구 싸서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우유 주머니에 차키 넣어놓고는 차는 위자료라고 생각해라. 나는 더 못살겠다. 당신이 연을 끊는데도 싫다. 나는 더 이상 당신네 부모님들의 모렴치한 짓을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카톡 보내놓고 전화 꺼놓고 일요일까지 불도 안 켜고 집안에 직구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문 두드리고 벨 누르고를 3시간에 한 번씩 하더니 아무도 없다고 느꼈는지 밤 9시가 되어서는 조용해지더라고요. 음성 메시지가 여러 개 들어와 있지만 아직 안 들어봤네요. 사실 신랑과 저는 아직도 서로 일이 끝나면 너무 보고 싶었다고 부둥켜 안고 한참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화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등기로 이혼 신청서를 시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면서 당신들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이제 행복하시냐? 위자료 같은 건 청구하지 않을 테니 그냥 이대로 조용히 이혼만 하게 해달라고 편지도 넣었고요. 신랑이 오늘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왔는데 제발 생각을 바꿔달라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평생 자기가 잘하면서 살겠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부모로 생각하고 자신의 부모와는 연 끊고 살겠다고 하면서요. 저도 신랑이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확고했는데 신랑이 얼굴을 보고 나니 또 마음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지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되어 있었거든요. 워낙 예민한 사람이라 잠도 별로 못 잤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솔직히 시집 식구들이 저한테 전혀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의 공증을 받고 그냥 다시 신랑과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시아버지란 작자는 정말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제가 어떻게 핏줄을 끊으라고 하겠어요. 그건 해선 안 될 일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일까요? 저희 부모님은 너만 시댁과 인연 끊고 신랑은 대서사 때만이라도 드나들게 해라, 이혼을 하기엔 너희들은 좋지 않냐고 하시면서 저를 회유하시는 중이십니다. 솔직히 저도 이혼녀의 딱지가 좀 두렵기도 하고요. 부디 저한테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막장 시아버지의 끝을 본 사연이었는데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스님분과 남편분이 아직 서로 많이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남편분이 정말 시댁과 인연을 완전히 끊으신다면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시댁만 빼면 다른 문제도 없다고 하셨는데 괜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 분만 피해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만약 남편분이 시댁과 인연을 못 끊어내신다고 하면 그때 이혼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해요.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냥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